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비소에서 기름 냄새 맡고 살던 집안이랑 많이 힘들지? 박미정의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손님 10명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뭐? 사실이잖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인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비소 아버지가 20년 동안 검찰과 보험사에서 일한 사고조사 전문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딸을 지키기 위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근입니다. 60살이에요.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근 정비소예요. 30년 넘게 운영했죠. 작은 정비소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손님들도 믿고 찾아왔고요.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자식은 딸 하나예요. 서윤. 28살이죠.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윤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예요. 1년 전 윤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군데? 내 남자친구. 김준혁이야. 준혁은 31살 의사였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였죠. 키 크고 잘생겼어요. 말도 잘했고요.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네. 앉게. 우린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준혁은 예의 바르고 똑똑했어요. 서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고맙네. 저는 안심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석 달 후 준혁이 청혼했어요. 윤희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 준혁 오빠가 청혼했어. 정말? 축하한다. 아빠 고마워. 저는 기뻤어요.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준혁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님 여기에요. 준혁이 안내했어요. 저는 새 양복을 입었어요. 오래됐지만 깨끗이 다렸어요. 레스토랑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테이블은 고급스러웠어요. 준혁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김동수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어머니는 박미정 피부과 원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정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김동수가 물었어요. 서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자동차 정비소 운영합니다. 아, 정비소요. 박미정이 거들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작습니다. 직원 5명 정도요. 아. 박미정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릴 위아래로 훑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석 달 후였어요. 예식장은 어디로 하실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우리 쪽에서 정하겠습니다. 박미정이 말했어요. 신라 호텔로요. 신라 호텔이요? 저는 놀랐어요. 신라 호텔은 부산에서 가장 비싼 예식장이었어요. 네. 우리 쪽 하객이 많아서요. 비용은 우리가 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드레스, 예물, 신혼집 모두 준혁 쪽에서 준비했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괜찮아. 준혁 내가 하겠다니까 편하게 있어. 윤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그냥 건강하게 계시면 돼. 저는 쓸쓸했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하객이 300명 넘게 왔어요. 준혁 쪽이 200명, 우리 쪽이 100명 정도였어요. 저는 예복을 입고 딸과 함께 입장했어요. 윤희는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어요. 아빠 떨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우린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준혁이 재단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렸어요. 저는 윤희의 손을 준혁에게 넘겼어요.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피로연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우리 쪽 하객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박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두 주목했어요. 오늘 저희 아들 준혁이와 서윤 양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윤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박미정의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물론 집안 배경은 좀 다르지만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신부 아버님께서 정비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저희 부부도 의사죠. 그래서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정비소 딸이 우리 집안 명성에 흠집 낼까 봐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워낙 좋아해서 받아들였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서윤 양이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잘 적응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객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윤희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윤희를 찾았어요. 윤아, 괜찮아? 응, 아빠. 괜찮아. 하지만 윤희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등을 봤어요. 작고 가느다란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환자들을 돌봤던 손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하지만 참았어요. 딸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했어요. 정비소 딸이 집안 명함에 흠집을 낸다고. 모욕이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떳떳했어요. 하지만 오늘 딸과 함께 무시당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 참아야 하나?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딸의 울먹이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안하다, 윤아. 아빠가 무능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 그럼. 너는? 응, 잘 지내. 하지만 목소리가 밝지 않았어요. 윤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응.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는 불안했어요. 윤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알았어, 아빠.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 윤희의 친구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저 지혜예요. 아, 지혜야. 무슨 일이야? 아저씨, 서윤이 괜찮아요? 응?
왜? 요즘 힘들어 보이거든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서윤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신대요. 간섭? 네. 뭘 먹든 뭘 입든 다 터치하신대요. 그리고 정비소 딸이라고 자꾸 말씀하신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알겠어. 고마워, 지혜야. 아저씨, 서윤이 잘 챙겨주세요. 그럴게. 저는 윤희에게 전화했어요. 윤아, 아빠야. 아빠, 왜? 너 힘든 일 있지? 아니야. 없어. 지혜한테 들었어. 윤희는 침묵했어요. 윤아,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적응?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시는 거야. 괜찮아. 윤아, 너 울었지?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힘들어. 뭐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자꾸 정비소 딸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 집안이 격이 낮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준혁이는 뭐래? 준혁 오빠는 그냥 엄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달래. 뭐? 엄마가 원래 그러신 거래. 나보고 참으래. 저는 화가 났어요. 윤아, 그건 아니지. 준혁이가 널 지켜줘야지. 아빠 괜찮아. 내가 잘할게. 윤아. 아빠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준혁 씨, 저장인입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간 좀 낼 수 있나?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우린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혁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윤희 얘기 좀 하자. 서윤이요? 응. 요즘 힘들어 하던데.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래도 제가 서윤이를 잘 못 챙긴 것 같아요. 준혁 씨, 어머니가 윤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준혁은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좀 간섭이 심하세요. 간섭? 네. 서윤이가 뭘 하든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 씨, 넌 뭐라고 했어?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서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신경질 내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듣냐고. 그래서 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 씨, 넌 윤희 남편이야. 지켜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 평생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왔거든요.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준혁 씨, 이젠 내 가정이 우선이야.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먼저야. 알아요. 근데 뭐야? 어머니가 무서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혁 씨, 넌 30대 성인이야. 의사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어머니가 무섭다고.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장모님한테 직접 얘기할게.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어머니가 더 화내실 거예요. 그럼 서윤이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떡하라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천천히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저는 준혁을 봤어요.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 윤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윤희의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지혜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아저씨, 오늘 서윤이 만났는데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뭐가? 얼굴이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 가득하고 많이 힘든가 보네. 친구들도 다 걱정해요. 저 집 시어머니 원래 저래. 너 버틸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윤희는 뭐래? 괜찮대요. 근데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알겠어. 고마워, 지혜야. 아저씨, 서윤이 좀 도와주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윤희가 집에 왔어요. 아빠 왔어. 윤아, 어서 와. 윤희는 정말 수척해 보였어요. 체중도 빠진 것 같았어요. 윤아,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 살 빠졌다. 아빠, 괜찮아. 저는 윤희를 꼭 안았어요. 윤아, 힘들면 집에 와. 알았지? 응, 아빠. 윤희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딸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대로는 윤희가 망가질 거야.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윤희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빠,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윤희가 집에 왔어요. 아빠, 나 돈 좀 빌릴 수 있어? 돈? 얼마? 300만 원. 저는 놀랐어요. 300? 왜? 옷 사야 해. 옷을 왜 300만 원이나 주고 사? 윤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댁 모임 때 입으라고 하셨어. 시댁 모임? 응. 이번 주말에 병원 후원자 모임이 있대. 거기 가야 한대. 그래서? 거기 가려면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라고 하셨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진 옷 입으면 되지. 아빠, 내 옷은 안 된대.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셨어. 직접 골라줬다고? 응. 샤넬이래. 300만 원. 저는 화가 났어요. 윤아, 그거 안 사도 돼. 아빠, 나도 알아. 근데 안 사면 시어머니가 화내셔. 화내면 어때? 아빠, 나 힘들어. 매일 눈치 보는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윤희는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알았어. 아빠가 줄게. 아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저는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정비소 운영비에서 뺀 거였어요. 주말이 됐어요. 윤희는 시댁 모임에 갔어요. 저녁 무렵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모임 끝났어. 어땠어? 괜찮았어. 하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윤아, 힘들지? 응, 좀. 뭐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SNS에 사진 올리래. SNS? 응. 의사 부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래. 그게 뭔 소리야? 나랑 준혁 오빠가 다정하게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 SNS에 올리는 거야. 왜? 병원 홍보래. 의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이미지 만들면 병원 이미지도 좋아진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윤아, 그건 좀 이상한데. 나도 알아.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준혁이는 뭐래? 준혁 오빠도 엄마 말 들으래. 저는 답답했어요. 일주일 후 윤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도 병원 행사 있어. 또? 응. 이번엔 자선 바자회래. 너도 가야 해? 응. 시어머니가 가래. 병원 식구들 다 모인대. 윤아, 너 간호사 일도 하는데 주말까지 시댁 일하면 힘들잖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윤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주말마다 시댁 행사가 있었어요. 병원 후원자 모임, 의사협회 만찬, 자선 바자회. 윤희는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윤희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서윤 간호사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윤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윤아, 아빠, 왜 이렇게 됐어? 미안해, 아빠. 내가 무리했나 봐.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푹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윤희 손을 잡았어요. 윤아, 이제 그만해. 시댁일. 아빠 근데 뭐야? 내 건강이 우선이야. 시어머니가 화내실 거야. 화내면 어때? 내가 쓰러졌는데. 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나 어떡해? 매일 눈치 보고 시어머니 말 들어야 하고 너무 힘들어. 윤아, 준혁 오빠도 날 안 도와줘. 맨날 엄마 편만 들어. 윤희는 울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이건 안 돼.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박미정에게 전화했어요. 사돈댁, 저 서정근입니다. 아,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윤희 얘기 좀 하려고요. 서윤이요? 네.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힘들다고요? 뭐가요? 주말마다 시댁 행사 참석하느라 쉴 틈이 없대요. 그게 뭐가 힘든가요? 며느리 당연한 일인데. 저는 화가 났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윤희도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까지 일하면 쓰러지죠. 쓰러진다니요. 좀 과장 아니세요?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어제 쓰러졌어요. 뭐? 과로래요. 의사가 푹 쉬라고 했어요. 박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서윤이가 체력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요? 체력 관리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무슨 체력 관리를 해요? 사돈어른, 우리 집안은 원래 바빠요. 의사 집안이니까 행사도 많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따라와야죠.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다 했어요. 서윤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댁, 윤희는 지금 한계예요. 이러다 더 큰일 나요. 큰일이요? 좀 쉬면 되죠. 뭐? 쉬려면 시댁 행사를 줄여야죠. 그건 안 돼요. 왜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요. 며느리가 행사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보다 윤희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댁, 윤희는 당신네 집안 도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윤희는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사돈어른, 지금 목소리 높이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딸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참아요?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요. 당신들이 윤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박미정은 차갑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곤란하면 어쩔 건데요? 우리 집안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교육이요?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윤이 쓰러질 때까지 일 시키는 게 학대 아니고 뭐예요? 사돈어른 더 이상 이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요? 네. 이혼도 고려해야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혼이요? 네. 시댁 말도 안 듣고 친정아버지는 소리 지르고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가 우리 집안에서 살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했어요. 이혼?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이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무 컸어요. 무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저녁 먹으래. 또? 응. 시어머니 생신이래. 알겠어. 조심해. 응, 아빠. 주말이 됐어요. 윤희는 시댁으로 갔어요. 저녁 8시쯤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빠. 윤아? 무슨 일이야? 아빠 집에 가도 돼? 무슨 일인데? 아빠, 나 힘들어. 알았어. 집으로 와. 아빠가 기다릴게. 1시간 후 윤희가 집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윤아, 무슨 일이야? 윤희는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한참 후 윤희가 말했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시댁에서 저녁 먹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그러셨어. 뭐라고?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비소에서 기름 냄새 맡고 살던 집안이랑 많이 힘들지? 라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손님들이 다 듣는 앞에서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넌? 나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왔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울었어. 준혁이는? 준혁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윤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병원 관계자들 한 10명 있었어. 10명 앞에서? 응.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윤아, 너 왜 참아? 그 자리에서 항의했어야지. 아빠, 나도 알아. 근데 못하겠어.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이혼 얘기 나올까봐 무서워. 이혼? 응.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이혼 얘기했다며. 그건. 아빠,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준혁 오빠 사랑해. 윤희는 또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박미정에게 전화했어요. 사돈댁, 저 서정근입니다. 아, 사돈어른.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네. 윤희한테 정비소에서 기름 냄새 맡고 살던 집안이라고 하셨다며요. 박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네.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서윤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돈댁, 그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사돈어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우리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건 서윤이가 너무 유약해서 그래요. 유약하다고요? 네. 의사 집안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넘어가야죠. 저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사돈댁,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모욕하고도 농담이라고요? 사돈어른 목소리 좀 낮추세요. 못 낮춰요. 당신이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무시라니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실이요? 네. 사돈어른께서 정비소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사실이지만 그걸 손님들 앞에서 말해야 합니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돈댁,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저는 당연한 말한 건데. 당연한 말이요? 우리 집안 깔보는 게 당연한 말이에요? 깔본다니요. 저는 그냥 서윤이가 우리 집안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걱정한 거예요. 걱정이요? 그게 걱정처럼 들립니까?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부부 모두요. 그래서요. 그런데 정비소 집안이랑 혼인하는 게 솔직히 격차가 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격차라고요? 네. 사실이잖아요. 사회적 지위, 경제력, 교육 수준 모두 차이나요. 당신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돈댁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집안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춘다는 게 뭡니까? 서윤이가 우리 집안 며느리답게 행동하는 거요. 그리고 사돈어른께서도 간섭하지 말아주시고요. 간섭이요? 딸 걱정하는 게 간섭입니까? 과한 걱정은 간섭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댁, 당신 정말 인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사돈어른, 지금 저 모욕하시는 거예요? 모욕? 당신이 먼저 우릴 모욕했잖아요. 사돈어른, 더 이상 이러시면 정말 이혼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 맘대로 해보세요. 맘대로 하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아,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비소가 뭐가 나빠? 나도 떳떳하게 일했어. 왜 무시당해야 해?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된 60살 남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딸을 지켜야 해. 눈빛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결연함으로.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박미정,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싸움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18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윤희는 10살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유나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하늘나라? 응. 이제 못 와. 윤희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윤희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저는 요리를 못했지만 배웠어요. 윤희를 위해서요. 계란말이, 김밥, 볶음밥. 하나씩 배워갔어요. 윤희는 맛있다고 했어요.
아빠 진짜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사실 맛있지 않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윤희가 그냥 아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였죠. 어느 날 윤희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저는 정비소 일을 하다가 급히 갔어요. 그날 아침 차 수리하다 손을 다쳤어요. 기름에 베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윤희 운동회 봐야 했으니까요. 운동장에 도착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엔 기름이 묻어 있었고요. 윤희가 달려왔어요. 아빠, 윤아, 달리기 잘했어? 응, 1등 했어. 우리 딸 최고다. 윤희는 제 손을 봤어요. 아빠 손 다쳤잖아. 괜찮아. 조금 베인 거야. 아파? 아니야. 안 아파. 윤희는 울먹였어요.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무슨 소리야? 아빠는 윤희 때문에 행복해. 정말? 정말이야. 윤희는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 행복하면 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윤희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아서 갔어요. 아빠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딸 최고다. 아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을 때 윤희는 말했어요. 아빠, 이제 내가 돈 벌 거야. 아빠 편하게 해줄게. 괜찮아. 아빠 아직 젊어. 아빠 고마워. 평생.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그런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60살 남자가 보였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결연했어요. 내 딸을 울린 사람들 아버지로서 그냥 둘 수 없다. 저는 결심했어요. 싸울 거야. 딸을 위해서.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싸워야 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지켜야겠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싸울 거야. 지켜봐줘.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딸을 지킬지, 어떻게 박미정과 맞설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가 날렸어요. 안엔 명함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명함들이었어요. 서정근 자동차 감정 및 사고 조사 전문가. 저는 웃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단순 정비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대형 보험사와 검찰에서 일했어요. 자동차 사고 조사, 차량 감정, 보험 사기 적발. 그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20년 동안 수백 건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윤희가 10살 때 그만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딸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 정비소를 열었어요.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다시 시작할 때야.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첫 번째는 최 형사였어요. 형사님, 저 서정근입니다. 정근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 사람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 박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하고 있어요. 왜? 제 사돈인데 좀 문제가 있어서요. 알겠어. 조사해 볼게. 두 번째는 보험사 조사관 김 과장이었어요.
과장님, 저 서정근입니다. 정근 씨, 오랜만이야. 네.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 병원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동수 성형외과요. 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 후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근이 자료 나왔어. 정말요? 응. 박미정, 꽤 문제가 많더라. 뭐가요? 병원에서 불법 시술하고 있어. 보톡스, 필러 같은 거 무허가로. 무허가요? 응. 직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시술하고 있더라.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증거 있어요? 있지. 내부 고발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자료 받았어. 고마워요, 형사님. 천만에. 근데 조심해. 저 사람들 만만치 않아. 알겠습니다. 김 과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근 씨, 큰일 났어. 뭔데요? 김동수 성형외과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하고 있어. 불법 처리요? 응. 법적으로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더라. 증거 있어요? 있지. 사진이랑 증언 확보했어. 고마워요, 과장님. 근데 정근 씨, 이거 왜 조사하는 거야? 제 딸이 저 집안 며느리거든요. 뭐? 그럼 사돈이잖아. 네. 근데 딸을 괴롭혀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구나. 네. 딸을 지켜야죠. 잘하는 거야. 나쁜 놈들은 혼내줘야지. 저는 자료를 모았어요. 불법 시술, 무자격 직원 고용,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모두 명백한 법 위반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 자료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자료를 봤어요.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 들어가고 처벌받을 겁니다. 최소 벌금, 심하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고발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박미정을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저는 박미정에게 전화했어요. 사돈댁, 저 서정근입니다. 사돈어른,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요? 직접 만나서 하죠. 알겠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 카페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박미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사돈어른 오셨어요? 네. 저는 마주 앉았어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박미정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박미정은 서류를 펼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불법 시술 증거입니다. 무자격 직원 고용 증거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건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증거예요. 박미정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사돈어른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사돈댁 이대로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우리 딸 괴롭히시겠냐고요.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돈어른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선택권이요? 네. 윤희를 제대로 대해주시면 이 자료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만약 안 하면요? 고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박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돈어른 설마 진짜 그러실 건 아니죠?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준혁이랑 서윤이 결혼했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하세요. 우리 딸 무시하지 말고요. 박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돈댁 사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저 단순 정비사 아닙니다. 20년 동안 사고조사 전문가였어요. 증거 찾는 건 제 전문이에요. 박미정은 멍하니 저를 봤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판세가 뒤집혔어요. 이젠 제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박미정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박미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구청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틀 후 합동 단속이 시작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강남 유명 피부과 불법 시술 의혹으로 단속. 무자격 직원이 보톡스 필러 시술.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박미정 병원이 비쳤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김동수 성형외과도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적발. 구청 영업정지 검토 중. 박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 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요? 법 위반을 신고한 거죠. 신고라니. 이러면 우리 병원 망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돈어른 제발. 철회해 주세요. 싫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사흘 드렸잖아요. 선택할 기회를. 저는 답 안 하셨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처분이 나왔어요. 박미정 병원은 영업정지 3개월. 김동수 병원은 벌금 5천만 원과 경고 조치.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강남 유명 병원들 불법 시술로 처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준혁 씨.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서윤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혁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저도 충격받았어요. 불법 시술을 하고 있었다니. 준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어머니랑 거리 두려고요. 거리? 네. 더 이상 어머니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서윤이를 지킬 겁니다. 정말? 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윤희 잘 챙겨줘. 네. 꼭 그러겠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비소로 왔어요. 사돈어른. 사돈댁. 박미정은 초췌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저도 반성했어요. 박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 영업정지 당하고 정신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사돈댁 기억하세요? 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하신 말씀. 박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비소 딸이 집안 명함에 흠집 낸다고 하셨죠. 그건.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요. 정비소에서 기름 냄새 맡고 살던 집안이라고. 박미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내 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저희 집안 무시하셨죠?
정비소가 뭐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박미정은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윤희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네. 준혁이가 윤희를 지킬 수 있게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만약 다시 윤희를 괴롭히면 그땐 끝까지 갑니다. 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그날 저녁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어. 정말? 응.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래서 넌? 나도 용서했어. 준혁 오빠도 변했어. 이젠 날 지켜주겠대. 다행이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힘들었을 거야. 아니야.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윤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지켰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석 달 후 박미정 병원은 영업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김동수 병원도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윤희가 행복해진 거였으니까요. 윤희는 이제 웃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밝았어요. 아빠, 요즘 정말 좋아. 준혁 오빠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 다행이다. 아빠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 견뎌준 거야. 윤희는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정비소에서 일하며 평범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젠 마음이 편했어요. 딸을 지켰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비소 앞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나 잘했어. 딸을 지켰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평화로운 날들이 올 거예요. 딸과 함께.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윤희와 준혁은 시댁에서 나왔어요. 독립한 거였어요. 아버님, 저희 따로 살기로 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정말? 네. 서윤이를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부모님 간섭 없이.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독립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 많이 반성하신 것 같아요. 윤희도 밝아졌어요.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준혁 오빠가 많이 변했어. 이제 날 먼저 생각해줘. 그래야지. 아빠 고마워. 정말. 저는 딸을 안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윤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빠, 카페 하자. 카페? 응. 아빠는 커피 잘 내리잖아. 그건 취미로 하던 건데. 아빠 해보자. 우리 둘이서.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해보자. 우린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윤희네 카페였어요. 아빠, 이름 좋지? 좋아. 우리 딸 이름이니까. 카페는 작았어요. 테이블 6개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렸고 윤희는 손님을 응대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었어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윤희는 간호사 일을 줄였어요. 주중엔 병원, 주말엔 카페. 아빠 요즘 정말 즐거워. 그래? 응. 아빠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 저도 행복했어요.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으니까요. 어느 날 윤희에게 편지가 왔어요. 박미정이 보낸 거였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 되도록 노력할게. 윤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어. 그래? 응. 진심인 것 같아. 다행이다. 아빠, 나 용서하는 게 맞지?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 오후 카페는 한가했어요. 저는 윤희에게 커피를 내려줬어요. 윤아, 커피 한 잔 해. 고마워, 아빠. 우린 창가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아빠, 행복해? 응. 많이. 나도. 아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어. 저는 윤희 손을 잡았어요. 윤아, 아빠가 널 지킬게. 항상. 알아, 아빠. 나도 아빠 지킬게. 우린 웃었어요. 커피 향이 퍼졌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봤어요. 예전엔 공구를 들었던 손이었어요. 이젠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좋은 변화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사랑한다면. 아빠,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서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윤희는 준혁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윤희를 만났으니까요. 카페에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행복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삶이었어요. 딸과 함께.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